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또 3차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미국은 연일 확진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인지해야 할지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미국 내에서 확진자 수만 1,200만 명을 돌파해서 전 세계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미국에서는 하루에 신규 감염자 수만 20만 명을 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지금 미국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26일 날 끼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일 공항을 통과하는 사람 숫자만 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귀성자들과 함께 코로나 감염자들이 지금 속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번 환자 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8만 3,277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병상 그리고 일선 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20개 주 이상에서는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영업 금지 그리고 대면 수업 금지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CDC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여행 자제를 권고를 내렸지만 현재 이런 조치들이 대부분 강제력을 동원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서부터 감염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도 좀 위축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서부 지역이 가장 심각한데요. 미국 전역에서도 지금 코로나 3파가 도래하면서 술집이라든지 식당 영업이 단축이 됐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실내 체육관도 현재 대면 수업이라든지 영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두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뜻밖의 특수가 일어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기간이다 보니까 출장 요리사라든지 출장 레스토랑 그리고 테이크아웃 요리 그리고 풀코스 요리 택배 같은 경우가 특수를 잇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최대 소비 시즌인데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2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캠핑카 일종인 레크리션 비클 같은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폭발적인 매출을 자랑하고 있고요. 캠핑카 외에도 자동차에 매달고 다니는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달에 3만 대 이상 판매가 될 정도로 상당히 특수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렌탈 회사인 크루즈 아메리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를 만끽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보다는 또 지방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또 최근에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도저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자 이 추가 부양책을 기다리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합의 기대감은 좀 어떤가요? 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위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요. 상원 원내 대표 간의 회의가 상당히 좀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2월 11일 날 되면 정부기관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1조 4천억 달러의 세출 법안이 지금 긴급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조 2천억 달러의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5천 달러 규모로 좀 줄이자는 합의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티파티 의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의원들의 입김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종 경기 부양책은 규모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1조 5천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실업보험 급여 연장과 관련된 골자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또 다시 커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회사채 디폴트가 또 급증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도 사상 최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올해 말 사상 최대인 277조 달러
달러 정도 되는 부채가 기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GDP 대비 365%인데요. 작년 말 대비해서도 40%포인트 정도 늘어난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경제 활동 중단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진행이 된다면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디폴트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분기에 선진국의 채무 잔액 같은 경우에는 196조 달러 정도니까 GDP 대비 430% 정도 됩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73조 달러인데 GDP 대비 25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의 부채가 신흥국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29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2019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든지 인도 쪽에 많은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사상 최고치 주가를 기록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 저희가 이제 중국 기업 내 이제 디폴트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화천그룹, 칭화 유니그룹이 최근에 좀 많이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자금 상황이 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도가 상당히 속출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만 전체 부도 건수의 40%가 국영 기업에서 일어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영 기업들의 부도는 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국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운전 자금을 계속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리금이 상환이 된다면 채무 불이행 사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중국 표준 2035와 관련된 첨단 산업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 책임자가 또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수 문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폴트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부 신용 경색도 우려가 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실물 경제까지 좀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시장으로 유동성, 즉 돈이 더 유입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는 계속적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에도 대규모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쪽으로도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버펫 지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눠서 100을 곱해서 산출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100조 달러고요. 명목 GDP는 84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버펫 지수는 120 정도로 과열이 된 상태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